수첩이 들어선 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곳. 그 골짜기 깊은 곳에 작은 마을이 안겨 있습니다. 6.25 전쟁 통해서 다른 마을 사람들이 이제 우리 마을로 피난을 왔었던 그런 깊은 산골짜기여서 고라데이가 제격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고라데이 마을 이름을 쓰게 됐고, 마을 주민들이 한 120가구에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정말 산 좋고 물 맑은 강원도의 전형적인 그런 마을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텃세가 없습니다. 높은 산 깊은 골에서 흐르는 맑은 물이 있고 울창한 숲에 둘러싸인 마을. 이런 청정한 자연을 곁에 두고 즐기니 하루하루가 행복할 수밖에요. 저녁 때 되면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초록초록한 그런 별들이 떠 있고, 그 낮에는 뭐 주변이 다 초록초록하니까 눈이 피곤하지 않고 마음이 일단 안정되고 심신이 그래서 편안함을 늘 느끼거든요. 귀촌 후 체험마을을 운영하며 촌장으로 불린 지도 13년째. 그가 온 뒤로 산골짜기 두메마을은 해마다 만여 명의 도시인들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산세가 저희가 살고 있는 대구 경북이랑 강원도는 많이 달라요. 오는데 오늘 하늘도 이쁘고 구름도 이쁘고 산도 이쁘고 다 이뻐가지고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초록이 울창한 숲길을 유유자적 걷는 여유도 귀촌 후 찾게 된 일상인데요. 그 숲에선 오늘도 행복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첩첩산중 강원도 산골마을 촌장으로 귀촌한 이재명 씨를 만나봅니다. 산세가 좋고 골이 깊은 강원도 횡성에 왔습니다. 읍내에서도 굽이진 산길을 따라 30여 분을 달리다 보면 한적한 산골마을에 이르는데요. 강원도 방언으로 골짜기라는 뜻을 가진 고라데이 마을입니다. 모여든 사람들 사이로 까맣게 그을린 피부에 부근한 인상이 반가운 한 사람, 이재명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고라데이 마을 촌장이고요. 이름은 이재명입니다. 귀촌 13년 차입니다.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체험마을이라는 큰 꿈을 품고 귀촌한 건 아니었습니다. 빡빡한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소박하게 땅을 일구고 이웃들과 도란도란 정을 나누며 살고 싶은 마음에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도시에 살 때는 행복 이런 것을 떠올리면서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또 내가 뭐 잘 사는 것은 둘째치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됐으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자연이 주는 편안함 그리고 심적으로 안정된 것, 정서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삶을 사는 거죠. 좋은 공기, 그다음 좋은 물, 지하수를 계속 먹고 있는데 너무나 그런 자연 환경이 좋아요. 체험마을이 시작된 건 지난 2006년 주민 18명이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하면서부터인데요. 이후 체육 관련 기관에서 일했던 이재명 씨가 전문 경영인으로 참여하면서 마을은 활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들어와서 같이 하자고 하는 제안을 받았을 때 저도 이제 유사한 그런 업종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큰 돈이 될 거라는 생각은 못 했어요. 다만
이 사업이 정부의 어떤 자금들이 투입이 돼서 시작된 것인 만큼 중단해서 그치는 거는 좀 아쉽다. 거기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걸 잘 유지하는 것만도 우리 마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활용이 돼서 도시민들하고 잘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마을에선 펜션과 민박 등의 숙박시설과 식당을 지어 체험마을의 틀을 갖추었고요. 이곳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체험 휴양 마을이 전국에 1200개가 넘잖아요. 그리고 우리 횡성에서도 지금 15개 그 체험 마을이 있고 강원도에도 220개가 되는 그런 체험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똑같이 경쟁하면서 뭔가 좀 색다르지 않고 특별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고 그 안에서 우리만의 어떤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돈은 둘째 치고라도 우리 고라데이 마을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특별함을 좀 선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은 저기 앞에를 한 바퀴 돌아서 두 사람이 같이 돌아야 돼요. 돌아서 줄을 펴가지고 밑으로 지나갈 겁니다. 제일 뒤에 있는 사람까지 끝나면 만세를 외쳐주세요. 만세를. 어느 팀이 빨리 만세를 외치는지 보고 승패를 결정하겠습니다. 준비! 가벼운 운동회를 시작으로 체험객들은 1박 2일 마을에 머물며 다양한 체험 활동을 이어갈 텐데요. 온 가족들이 함께 즐기고 어우러지는 시간은 반응이 꽤 좋습니다.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재방문자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도 이 행사에 참여하신 분 중에는 우리 마을에 한 대여섯 번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에 또 참여를 하셔서 또 다른 그 모임의 어떤 의미를 되새기고자 해서 오신 분도 계신데, 많은 분들이 한 번 오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방문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주는 또 중요한 역할도 하시고 계시고 계속 오시면서 저희와 끈끈한 정을 이렇게 나누고 있죠. 마을을 다녀간 분들의 입소문만큼 홍보 효과가 확실한 건 없겠죠. 해마다 찾아와서 즐기고 가는 단골 체험객들과는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댁들도 이제 도시에 계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그런 자연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이런 데 오다 보면은 뭐 그런 농촌 생활 뭐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좀 해볼 수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더 찾아서 다녔던 것 같고요. 마을 산책 나섰던 체험객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냇가에서 주워온 돌에 구멍을 뚫어 목걸이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이재명 씨는 체험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모든 일정을 노련하게 이끕니다. 돌 목걸이 만드는 체험인데요. 돌의 소재는 이암입니다. 진흙이 굳어진 돌이고 마을 위에서 걔네들이 큰 바위 덩어리들이 금이 가고 쪼개지고 큰 불에 막 떠내려오고 냇가에 그냥 계속 굴러서 떠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지금 체험하고 있는 곳 옆에 목걸이 만들기 딱 좋은 사이즈로 지금 와서 쌓여 있어요. 돌에 색을 입혀 저마다의 개성이 담긴 목걸이를 만들어 볼 텐데요. 흔한 자연물에 약간의 아이디어를 더하면 재미있는 놀이가 됩니다. 여기처럼 이제 숙박도 되게 시설도 굉장히 좋고 자연 되게 친화적이면서 경치도 좋고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좀 알차게 구성된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몇 번 가보면. 여기는 지금 아직 반나절밖에 안 지났는데 되게 좋은 느낌이고 냄새가 일단 너무 공기나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엔 시원한 개울로 나왔습니다. 마을 뒷산 계곡물이 흘러 만든 이곳은 아이들이 즐기기도 안성맞춤이죠. 어디 보자. 저
청정 1급수에만 산다는 다슬기도 보이고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자연학습장이 따로 없네요. 이런 체험 활동은 농촌 마을과 자연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저는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돌을 보면서 뭐 나뭇잎을 보면서 물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물고기를 보면서 진짜 살아있는 그 과학 교과서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지나다니는 뭐 어르신들이나 그 농촌에서 일하시는 거 계절마다 절기마다 하는 일들을 보면서 또 그런 활동들을 눈에 담으면 또 그게 살아있는 사회 교과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이런 곳에 와서 외우려고 일부러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입력이 되는 그런 게 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자연에서 신나게 뛰어놀면서 자연과 하나 되는 기회를 얻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경험일 겁니다. 신나는 물놀이로 더위도 싹 달아났겠네요. 올해 여름 되게 더웠잖아요. 대구는 정말 더웠거든요. 그 곰곰이 생각하니까 지금도 이렇게 더운데 한 10년 뒤는 어떨까? 20년 뒤는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강원도가 그때는 인기 있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초는 강원도로 해야겠다 싶은 생각을 안 그래도 올라오면서 와이프랑 이야기를 하면서 왔었습니다. 마을에서 느꼈던 좋은 인상들이 다시 마을을 찾아오게 하고 더 나아가 귀촌으로 연결될 수도 있으니 체험마을은 농촌과 도시를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고라데이 체험마을은 이재명 씨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새롭게 정비한 마을 숙소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건 장이 작아가지고, 예. 그래서 그것도 편백나무라 짜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죠. 예전이랑 너무 많이 틀려지는데요. 화장실의 변기도 싹 교체를 했고. 여기는 애들이 좋아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있는 집들은 이런 구조를 좋아하니까. 20여 년 전 화전민 체험을 테마로 야심차게 마을 자치를 시작했지만 소득을 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제 숨볼 때가 많죠.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때쯤 이재명 씨가 마을 일을 맡으면서 지금의 체험 마을이 갖춰졌습니다. 실내도 편백으로 다 변하고 있고, 그러니까 변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일일이 그런 걸 다 표현하고 얘기를 못하는 것 뿐이지. 손님이 들어와서 이익이 나야 그거 갖고 여기를 더 좋게 발전을 시키고 할 텐데 그런 손님들 자체가 아예 안 오니까 그래서 여기가 많이 힘들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고라데이에 그 촌장님이 오시고 나서 하나씩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많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농사가 유일한 소득이었던 산골마을 주민들에게 체험마을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게 해주었습니다. 자, 가마솥이 등장한 걸 보니 저녁 배꼽시계가 울릴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가마솥 밥 짓기에 도전해볼 참입니다. 저희 오늘 그 체험객분들 가마솥밥 지어서 저녁 식사 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땔감 화덕에 넣고 있었어요. 직접 밥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다가 솥밥을 올려서 직접 이제 횡성의 명품 쌀을 가지고 체험을 할 거예요. 화덕에 불을 피워서 전통 방식으로 밥 짓는 건 고라데이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체험인데요. 아이들에겐 도시에서는 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과 추억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요 솥 하나 가지고 몇 명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명. 응? 8명? 성인 8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이 됩니다. 적은 것 같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먹으면 10명도 더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밥을 할 수 있는 용량인데, 아까 쌀 성인 4인용으로 이렇게 채운 것도 성인 4인용이라고 해서 뭐 쌀이 적은 것도 아니고 넉넉한 정도의 그런 쌀인데, 또 불구하고 그런 것을 밥을 지어서
직접 먹어보는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이 시간을 만들었고요. 실제 해보면 전기밥솥, 압력밥솥에 해먹는 것보다도 밥맛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밥맛을 보면 그 일반 여러분들이 집에서 했던 그 밥맛하고는 달라서 이 생각이 많이 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가마솥 밥의 관건은 화덕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 아이들도 부지런히 바람을 일으켜 불씨를 살려봅니다. 펄펄펄 가마솥에서 맛있게 익어가는 밥 냄새가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네요. 집에서 전기밥솥으로 그냥 밥을 해 먹으면 아이들이 뭐 그냥 주는 것만 받아 먹지 밥이 이렇게 나무를 떼서 열이 전달돼서 이렇게 익는다 이런 걸 아예 모를 텐데 이거 눈으로 직접 보면 아무래도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마당에선 아빠표 숯불고기가 익어가는데요. 저녁 밥상이 기대됩니다. 직접 지은 가마솥밥과 숯불고기에 이어 마을 주민들이 생산한 건강한 산나물과 신선한 텃밭 쌈 채소까지 아이도 어른도 누구나 담백하게 즐길 수 있는 저녁 식사입니다. 손도 입도 바빠지는 시간, 밥 한 그릇이 뚝딱 비워집니다. 아이가 원래 굉장히 소식하는 아이고 밥을 잘 안 먹는 아이인데 여기 와서 먹으니까 이렇게 잘 먹는 거 거의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먹어요. 맛있대요. 아, 맛있대. 네, 고기도 너무 맛있고 상추 쌈이 진짜 맛있다고. 체험 와서 먹어서 그런가요? 아무래도요. 맑은 공기 쐬면서 또 체험도 재밌게 하고 또 직접 키운 채소라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고기도 되게 육즙이 있고 되게 맛있었고요. 그리고 된장찌개도 제가 맵찔이거든요. 근데 된장찌개 대부분 맵거든요. 근데 이 된장찌개는 되게 많이 맵지는 않고 맛있었어요. 산골 마을에 다시 고요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마을 일을 맡고 있다 보니 마주 앉은 자리에선 체험마을 운영에 관한 이야기가 자연스레 나옵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던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또 뭐 어떤 재충전되고 그런 것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믿고 보내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도 좀 강점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한 결과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어. 고라데이 마을에서만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소민 대표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김소민 대표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숲출냉이야. 본인들이 먹을 만큼 도시락에다 떠. 그러니까 도시락 하나에다 뜨는 게 아니라 하나는 밥, 하나는 반찬, 하나는 또 뭐 그 과일 이렇게 해서 3단 도시락으로 싸서 그걸 다 담아가지고 그래서 도시락을 들고 산행을 하면서 산에 그 피어 있는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생태계에 대해서 쭉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중간에는 꺼내서 간식도 먹고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면 거기가 이제 횡성호수가 쫙 들여다 보이니까 거기 정상에 올라가면 그게 보이거든. 거기서 도시락을 펴가지고 거기서 먹는 거야. 이웃 마을인 양평 수미마을에 왔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산촌 활력 특화 사업에 선정된 마을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데요. 산촌 자원을 활용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앞으로 산촌 마을이 나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개인 농가들을 또 창업을 많이 시켰어요. 농장들을 사업자를 내게 하고 창업을 시켜서 농장들이 참여하게끔, 농장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고 그 농장들이 매일매일 항시 그냥 자영업자처럼 가게를 열어놓는다는 개념으로 열어놓는데 본인들이 많이 못한다 이러면은 우리한테 알려서 오늘은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체험마을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도 부지런히 발로 뛰는 이재명 씨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겠죠. 이웃마을과 체험마을 운영에 관한 노하우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귀촌자들이란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숙소를 조그맣게 지어놓은 곳도 있던데 25동, 6평, 2.5평, 8.5평, 또 9평, 3평, 12평짜리 해가지고 지금 25동이 운영돼요. 인구밀도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낮아야 산촌이 지정이 되거든요. 산촌이 잘 되면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산촌이 해제가 되는 아이러니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러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산촌을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촌에서 해볼 수 있는 전원생활, 치유 프로그램, 관계인구 형성 이런 부분들을 잘 해나가는 공간이 고라데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깊은 산 오지마을엔 연일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마을에서 한 달 살기 체험을 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부대끼지 않는 곳에서 이제 한 10년을 살다가 다시 이제 수원 돌아와서 판교로 이제 출퇴근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거는 뭐 그런 걸 견디면서 사는 사람도 많지만 나는 이러고는 못 살겠고 사람이 이러고 살아도 되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약간 이렇게 너무 복잡한 곳 아니고 좀 시골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귀촌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한 달 살기는 귀농 귀촌을 하기 전에 직접 농촌에서 살아보고 결정하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실패하지 않고 잘 정착하기 위해선 직접 경험해보고 꼼꼼하게 따져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귀농귀촌 이런 거를 찾아보다 보면은 이제 제일 그 실패의 첫걸음이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가가지고 땅 사고 집 사고 하는 거라고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덜컥 어디 전혀 모르는 데 내려가서 이제 그러고 살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달 살기 해볼 수 있는 게 프로그램이 심지어 이제 나라에서 해주는 거니까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씨는 시골에서 새 삶을 꿈꾸는 분들을 기꺼이 돕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더덕 축제가 있어요. 인생의 어떤 후반전을 살기 위해서 오시는데 너무 그것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부동산의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 또 다녀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 제대로 알려면 와서 현지인들을 만나보고 가급적이면 여러 차례 방문해서 정말 내가 잘 살 수 있는지,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부족한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지적해주고 싶고 또 하나는 지역에 가면 텃세를 많이 부린다고 생각들 하세요.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텃세를 부리기보다는 오신 분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뭐 학식이든지 또 재산이나 명예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는데 여기 와서도 그걸 유지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 여기 미리 터를 잡고 있어 계신 분들은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되고 또 사는데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 부각되면 썩 기분은 좋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날 때면 숲으로 발길을 옮긴다는 부부.
푸른 숲과 눈맞춤하며 느긋하게 쉬어가는 여유에서 행복을 발견해 나갑니다. 사랑의 당신은 정말로 사랑해. 부부가 귀촌을 결심할 때 바라던 건 딱 하나. 좋은 이웃들과 두런두런 어우러져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귀촌 초기 스스럼 없이 반겨주는 순박하고 정 많은 이웃들이 있어 여기라면 평생 살아도 좋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부부. 그렇게 고라데이 마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자신이 힘을 보탤 수 있는 역할이 있어 기쁘다는 부부는 지금처럼 마을 일을 돌보고 도시민들과 소통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소일거리 하면서 텃밭을 가꾸면서 그렇게 주민들하고 정 나누면서 살고 싶었던 것이 제 뜻이었는데 생각지 못하게 이 일을 맡으면서 지금 상당히 좀 궤도를 많이 벗어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 노후는 마을에서 힘이 닿는 한껏 도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전달하고 또 함께 상생하는 그런 도시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 역할, 그런 것에 좀 충실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재능이 됐든 또는 역량이 됐든 발휘해서 일을 하면서 그런 만족감, 행복감 속에 젖어가면서 나이도 그렇게 익어가는 그런 촌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의 건강이 늘 우선인데 그렇게 열심히 잘 살고 즐겁게 살다 보면 건강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채우고 또 비우는 과정이라 했던가요? 한때 가득가득 채우는 게 행복인 줄 알았다는 이재명 씨가 귀촌 후 깨달은 건 비움이었습니다. 단순히 텅 비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채움을 위한 공간. 그는 그렇게 비워내고 또 채워가면서 더 깊고 넓어진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